로봇은 기술이고 도구이고 하나의 우리가 쓰는 그냥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죠. 그래서 이것을 잘 쓸 것이냐, 어떻게 잘 다뤄서 사람에게 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30년 뒤인 2045년 미래에서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50을 바라볼 쯤에 현재 일자리의 60에서 70%는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인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저처럼 똑똑한 로봇과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나오면서 도로에서 말이 사라졌듯이 교통사고가 안 나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택시, 버스, 대리운전, 화물차, 택배 등 운전사란 직업은 사라집니다.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보험 관련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99.9999%의 정확하고 안전한 자동 주행 시스템의 도입과 자동차 내부 점검 및 복구 시스템의 개발 완성으로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정비와 사고라는 단어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30년 뒤면 인간의 평균 수명도 훨씬 증가할 텐데 많은 인간들이 앞으로 어디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순식간에 제공될 겁니다. 새로 나온 무인 자동차를 지금의 휴대폰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 나쁜 세상은 아닙니다. 이제 안정된 일자리를 소망하는 2015년의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30년 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함께 꾸는 꿈은 미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융합시스템학과의 한재권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 앞에서 로봇 기술이 30년 후 우리 일자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로봇 기술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요?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로봇이 인간 대신 인간이 하기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귀찮은 일을 대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직업을 뺏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좋게 보면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우리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년 내에 무인 자동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을 목표로 구글은 무인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자동차 완성 업체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그다음에 도요타까지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바다주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무인 트럭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택시 운전, 트럭 운전 그런 것을 비롯해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아마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컴퓨터에 의해서 대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면서 혹시 고속도로 지나오신 분 계시나요? 하이패스 하나가 생길 때마다 3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에도 기계가, 컴퓨터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처해 나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로봇 기술의
발달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로봇 기술이 그렇게 큰 변수가 없는 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대신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큰 기회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10년, 15년 이후에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그 후를 예상한다면 지금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형태는 아마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풀타임의 직장을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나요?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평생 동안 같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인데, 우리는 그곳만 보고 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출세해라, 출세하지 못한 건 너 탓이다,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한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일자리를 원하시나요? 왜 일자리를 그렇게 원하시길래 도서관에 처박혀서 스펙을 쌓고 계십니까? 정말로 일 자체를 갖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명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인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사회생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부를 쌓거나 명예를 얻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도 스펙 쌓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겁니까? 결국 로봇이 우리에게 가져올 문제의 핵심은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 나갈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로봇을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에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 나갈지 논의한다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인간적인 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청년 여러분들의 진솔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청년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계속 모이면 결국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로봇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희망이고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권 박사님의 기조 강연 잘 들으셨나요? 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까라는 논쟁은 최근 1, 2년 사이에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회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또 지난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과학자와 개발자 등 전문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로봇이 과연 사람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전문가들의 48%가 그렇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했고 52%는 아니다라고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 세대들은 30년 후 로봇 시대에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 이제부터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미래 일자리에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민수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조 강연으로 해주신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일자리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진행되는데, 일자리를 비롯한 한 사회 구조 자체는 기술의 발전만이라는 요인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활자 매체가 없어질 거고 기자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활자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 향수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적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한쪽으로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하이패스 같은 사례들도 하이패스의 도입이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나 토론의 과정들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동화 기계와 같은 로봇의 발전으로 결국 미래에는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나 어떤 창의력을 가진 아주 소수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 현재 인간이 하는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회,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한 대비책으로 떠오르는 게 국가가 이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인데요. 과연 이 기본소득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김영광님 의견 먼저 듣죠. 네, 기본소득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찬반도 있고 서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이제 최저 시급이라든지 저는 기본적인 소득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과연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적인 소득뿐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단순하게 그 화폐 가치, 물질적인 가치 이외에 많은 고려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뭔가 이제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느냐,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단순하게 소득 보장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규홍님 의견은요? 예, 2025년까지 기본소득이 대안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 텐데요. 2045년, 아직 3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그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복지가 필요할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종류의 복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복지 체제를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복지 체제들은 전부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또 그런 복지 혜택을 일부러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직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구직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실업급여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모순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복지가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차라리 직접 매달마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서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다음 달에도 나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있어. 혹은 그래 나는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기본소득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었으니까 이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라. 그런 식으로 되는 사회로의 전환, 그런 과도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앞서서 사실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인 합의나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실 교육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 이번에는 홍승희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저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혜택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극소수만이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역사적 축적물인데 그걸 공공성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공리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시민의식으로서의 연결된 우리를 인식하고 거기서 나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자원들과 새로 생겨난 혜택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순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사유에서부터 시작하는 시민의식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김민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홍승희님 의견이랑 비슷한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예를 들면서 뭐 인터넷 통신의 발달이 사실 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예를 들면은 인간 사회 그러니까 제어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르러서 특히 2010년대 넘어와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이 이전에 인간 사회가 대비할 수 있었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건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에서 마치 인간과 로봇이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약간 이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떤 인류 공동체 인간성을 압도하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인간 집단이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의 발전에 맞게 이 어떤 상호 신뢰 협력해가지고 인류 공동체 문명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집단적 정의로움을 조직하는 지금 특히 한국 사회 교육이 예를 들면은 각자 도생으로 경쟁하라라는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금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집단의 위기,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다 주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어떤 집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시민의식 교육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제도와 새로운 교육 시스템 이외에도 또 어떤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 사람들이 뭐 불을 발명했을 때도 그렇고 뭐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도 그 반가워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반대하고 무서워해서 피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로봇 관련한 뭐 영화들만 봐도 사실 이렇게 사람한테 착하게 해주는 로봇들의 영화보단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걸 보면 그 불안감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아직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현명하게 좀 쓸 수 있을지 그런 준비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런 공론의 장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사실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래세대 정상회담에 오늘 참가한 패널분들이 꿈꾸는 3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짧게 김영광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종료가 됐는데 그 30년 후가 제가 이제 거의 60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3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과연 단지 로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재 사실 지금 로봇이 없어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단순히 로봇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가 계속 저는 30년 후에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이런 그때 존재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 그리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들이 많아지는 그런 30년 후를 기대합니다. 네, 홍승희님. 지금의 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의 본질은 내 의미를, 내 삶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가 미래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던 받지 않던, 사실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한 이유는 사람들 속에서 제 의미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소득이 적더라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제 꿈이에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실은 뭐 그렇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꼭 두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좀비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영혼을 챙기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일 수 있는 게 미래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혜택이 잘 분배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뭐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가난을 각오하고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너무 많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좀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없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술이 발전돼도 소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가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미래학자는 미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중에 한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동화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추세는 뭐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 여러분의 미래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 변동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만을 위한 로봇 발전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고 또 로봇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인식 변화 그리고 공감이 필요하고, 그것은 분명히 30년 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자, 오늘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